안녕하십니까. 초보택시입니다. 자, 드디어 국토부에서 부재 해제 이후의 승차난에 대해서 대략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그리고 이 이후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홈페이지는 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봐보십시오. 신문 기사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식적인 제목은 심야 택시난 대책 정책 효과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10월 4일의 일환으로 심야 운행조 10월 26일, 그 다음 심야 탄력 호출료 10월 28일부터 10월 3일, 그 다음 서울시 부재 해제 11월 10일 등이 본격 추진된 이후 11월 2주 정책 효과 데이터 배차 성공률을 발표하였다. 서울지역 11월 2주 평일 심야 11월 7일부터 11월 11일 사이 22시부터 03시 배차 성공률은 45%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재 해제가 끼인 주예요. 그 다음 그 전주 부재 해제가 없었던 그 전주 11월 첫째 주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51%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제 요 내용이 비슷한 건 뒤에 있겠지만 어떤 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전 7월 배차 성공률은 20% 수준에서 10월 4일 대책 발표 이후 배차 성공률은 20에서 30%대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대책 2 본격 추진된 11월 배차 성공률은 30에서 50%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승차난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 애도 기간이었던 11월 1주는 택시 수요 감소로 배차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측면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 11월 10일 서울시의 개인택시 부재가 전면 해제된 이후 택시 수요가 많은 첫 금요일 11월 11일에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소폭 증가, 기존에 이제 14,550세대에서 15,332대로 779대가 증가하였으나 부재 해제 초기이므로 보다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면 면밀한 효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자유로워진 만큼 서울 개인택시 조합과 협조하여 심야 운행조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며, 특히 수요가 몰리는 목, 금, 토 위주로 심야 운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3부제에 익숙했던 택시 기사의 운행 패턴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심야 탄력 호출료는 현장에 정착되어 가고 있다. 각 플랫폼사는 호출료 적용 방식을 다각화하여 승객의 호출료 선택권을 넓혀가고 있고, 기사들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플랫폼 택시 시장에서 여러 업체들의 건전한 경쟁 체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택시 대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며 택시 수급 상황 등 택시 대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아울러 택시 수급이 미흡하여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 운송사업 타입 1 등 비택시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자, 이게 오늘 나와 있는 공식적으로 심야 택시 난 대책 정책 효과 데이터 분석에 대한 대략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일단 요 그래프로 이제 띄워놓은 걸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부재 해제 이후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기에서 보시면 부재 해제가 되지 않았던 월요일, 그 다음 화요일 또 사실 배차 성공률이 좀 높았죠. 그 의미는 아무래도 재난으로 인해서 어떤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밤에 이제 사람들이 좀 덜 돌아다녔던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택시 대비 손님들이 적었다. 당연히 거기에서 승차난 시간이 짧았고 택시 기사분들의 수락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요일 이제 부재 해제가 처음 이루어지고 금요일에 41%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아직은 뭐 이 정도면 그렇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을 봐보시면 굉장히 이상하죠. 토요일은 12%예요. 수락률이 12%인데 배차 성공률이 12%인데 일요일은 70%예요. 자,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기사님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냐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택시에서 변화가 크게 보면 부재 해제가 됐다. 첫 번째. 그리고 이건 내년에도 지속하겠죠. 자, 이 부재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부재 해제가 됐으니까 서울만 택시가 증가하냐? 아니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에도 부재가 묶여있던 지역에서 지금 이미 성남이 풀렸고 다른 곳에서도 이제 부재가 풀리면서 서울과 경기도 전체에서 수도권에서 택시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서 인구 이동의 형태는 출근 시간에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고 퇴근 시간에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지는 유형이 많죠. 마찬가지로 심야 시간에도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부재 해제가 되고 그로 인한 택시들의 상당수가 매출의 감소는 분명하겠고, 그 매출 감소를 자연스럽게 기사들이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경기도의 택시들이 서울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이미 택시가 증가한 상태에서 경기도 택시가 더 증가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서울의 좀 승차나는 해결이 되어 갈 거예요. 시간이 되면 이제 승차나는 해결이 되어 갈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택시가 증가하면서 이제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좀 낮아지는 건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고급 택시에 대한 면허가 풀리죠. 풀리면 당장 이제 기존의 4,000대에서 7,000대까지 증가합니다. 물론 그 7,000대, 3,000대 증가하는 정도가 모두 서울은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서울에서 증가하고 경기도권에서도 증가하면 부재 해제가 없으면서도 조금 더 자유로운 택시들이 많이 증가한다. 요금이 비싼 택시들이 증가한다. 당연히 그런 택시들은 운행 정도가 조금 더 피크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결국 정리하면 이거예요. 날씨가 좋은 날에 낮 시간에는 매출 감소 분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날씨가 좋은 날에 저녁, 자정, 심야 시간대도 매출의 감소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나쁜 날에 낮 시간에는 예전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예전 정도. 그 다음에 날씨가 나쁜 날에 심야 시간대가 지금 저 그래프에서 바로 토요일이에요. 금요일과 일요일과 토요일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은 날씨가 좋았어요. 낮 시간에. 당연히 심야 시간대도 기사님이 충분히 있었죠. 반면에 토요일은 낮부터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일찍 퇴근하신 기사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게 일찍 퇴근한 기사님은 증가했는데 반대로 아무래도 손님들은 비가 오니까 잡기가 힘들었겠죠. 거기에서 제가 그날도 이제 경험한 걸 며칠 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토요일에 부재 해제가 됐는데 오히려 승차난이 심해졌어요.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 토요일에 승차난이 꽤나 심했습니다. 막 성수동이나 강남뿐만 아니라 성수나 이렇게 강남 주변부, 그러니까 외곽 쪽, 성수, 저 마포 뭐 이런 쪽으로도 승차난이 꽤나 심했어요. 새벽 시간대까지 손님들이 택시를 못 잡아서 거리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날 운행하면서. 그 의미가 바로 이게 자율에 맡겨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기존에 부재가 있었다면 저 토요일에도 저 배차 성공률이 아마 지난주 토요일, 부재가 있던 지난주 토요일처럼 저 정도였을 거예요. 뭐 40몇 %대, 30몇 %대. 그런데 저 토요일은 이제 부재가 해제된 그 맞는 첫 번째 토요일이에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기존 같으면 이제 20일로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이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기사님들이 순수익, 뭐 매출 말고 순수익이 한 350, 400만 원 남는다라고 하시면 20일 일해서 400을 번다라고 하면 하루에 거의 순수익이 20일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만약에 쉬어버리면 혹은 하루에서 피크 시간대 절반 매출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당장 한 번만 저녁에 안 나와도, 밤에 안 나와도, 아니면 낮에까지만 일하고 들어가 버리셔도 수입의 정도가 어떻죠? 만약에 400을 버시는, 순수익을 400 버시는 분이라면 반나절쉬면 380, 390, 380 이 정도고, 만약에 하루 전체를 쉬어버리면 네, 상당하죠. 수입에서 변화가, 월 벌어들이는 수익의 변화가 상당한 거예요. 만약에 2일만 쉬어도 거의 400에서 350 정도까지 굉장히 줄어들죠. 그러니까 기존에 부재가 있어서 한 달에 20일밖에 못하던 상태에서 기사님들은 날씨가 나쁘다고 해서 에이 오늘은 일을 안 해야지라고 선택할 수 있는 기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당연히 돌아가겠죠. 그래서 줄어들긴 하겠지만 웬만큼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달라지고 있는 게 바로 저 토요일의 것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한 달 30일을 일해야 돼요. 오히려 일해야 되는 날짜가 이제 한 달 전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체 30일을 일하시는 기사님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원하는 날짜를 쉬어야 돼요. 원하는 시간이나 날짜를 쉬어야 되는데 우리 기사님들이 언제 쉬실까? 그건 기사님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사님들이 비슷한 유형들이 있죠. 뭐죠? 택시 오래 하셨고 상대적으로 나이,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밤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술손님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자, 이건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공통적이에요. 결국 이런 공통적인 택시 기사님들이 하소연하는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공통해서 이제 부재 해제가 된 다음에 택시 기사님들이 언제 적극적으로 쉴까? 자, 이걸 생각해보면 바로 날씨가 나쁜 날에 자정 저녁, 자, 요럴 때, 혹은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 낮 시간, 혹은 오히려 금요일이나 토요일같이 정신없는 회식이 많은 시점에 밤 시간대. 왜냐면 오히려 월, 화, 수 이럴 때는 이제 회식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밤에 손님들이 회식보다는 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금요일 가고 토요일 가면 그때는
술을 많이 마신 취객들이 상대적으로 많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꺼리시는 분들이에요. 결국은 부재 해제가 되고 자유롭게 언제 쉴 거냐라는 걸 아직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기사님들의 지금 특성을 바탕으로 추측을 해보면 날씨가 안 좋은 날의 밤, 그 다음에 취객이 많은 날, 금, 토, 밤 요럴 때 오히려 택시 기사님들은 적극적으로 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쉬어도 다른 날짜에 그냥 낮 시간에 이제는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낮 시간에 일 더 하지. 차라리 밤 시간에 덜 하고 그리고 일찍 퇴근하고 하지. 이런 기사님들이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존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댈 수 있었어요. 자, 지금의 승차나는 부재 해제가 있어서 기사들이 마음대로 쉬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을 국토부나 정부에게 던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국토부 탓을 하고 서울시 탓을 못해요. 이제는 공이 자, 서울시는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푼 건 아니죠. 국토부가 다 풀어줬어요. 부재 해제 풀었고 자, 택시에 대한 제한들 웬만한 거 지금 다 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좋을까? 자, 지금 당장 우리에게 좋아요.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저는 부재 해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부재 해제로 인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택시 기사들이 해결해 나가는 정책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택시 조합은 서울의 개인 택시 조합과 서울의 법인 택시. 근데 여기에서도 서울의 개인 택시 조합은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됐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날씨가 안 좋은 날 혹은 술손님이 많은 날 그럴 때에 택시 기사들이 뭐 이를테면 비 오는 금요일이나 비 오는 토요일에 밤 시간대에 택시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다른 생각을 해도 우리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국토부의 가장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울러 택시 수급이 미흡하여 택시 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 운송 사업 타입 1 등 비택시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왜 지금 승차난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국토부가 이걸 밑에다가 토를 달아놨을까요? 국토부의 뜻은 이거예요. 자, 개인 택시 기사님들 이제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부재 해제 해달라고 해서 부재 해제 해줬죠. 그 다음에 뭐 고급 택시 자격 완화해달라고 해서 이제 완화되어 가고 있죠. 그 외에 뭐 중고차, 연한, 다른 거 뭐 콜비, 자 웬만한 거 지금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개인 택시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줬는데 택시난이 택시 수급이 미흡해서 국민 불편이 지속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플랫폼 운송사업 타입 1 비택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겁니다. 라고 지금 국토부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우리는 국토부를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게 국토부가 니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니까 니들이 승차난 해결해 이거예요. 개인 택시 조합에 공을 던진 거예요. 그럼 이제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개인 택시 조합은 사실은 평일이나 뭐 일반적인 날씨 좋은 날의 저녁은 문제가 없어요. 충분한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저기에서 일요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요일 시간대에 공급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문제가 비 온다, 눈 온다, 날씨가 안 좋다. 그런 날의 택시 부족은 혹시 발생한다면 그건 서울의 개인 택시 조합에서 해결책을 내놔야 돼요. 이게 기사님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결국 강제로 하기에는 그건 또 거부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결국 여기에서 고급 택시를 그러니까 대형 택시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형 택시가 심야 시간대 배수가 잘 나오니까 그 시간대에 대형 택시들이 적극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그들은 뭐 날씨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뭐 탄력 요금제가 훨씬 높아지고 하니까 당연히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어우 개꿀 그러면서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편에서 이제 고급 택시 면허를 완화해주면서 고급 택시를 증가시켜서 그 고급 택시가 출퇴근도 이제 집중되지만 자정 심야 시간대에 공급이 증가하면서 이게 개인 택시가 부재 풀린 것으로 인해서 날씨가 안 좋은 날에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그 공급량을 어떻게 보면 땜빵하는 역할로 고급 택시 면허를 풀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첫 주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택시 기사님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그건 맞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부재 해제가 된다라고 해서 승차난이 완전 해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강제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좀
머리를 써서 해결하는 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한 가지는 개인 택시가 야간에 목금토는 강제 운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거나, 만약에 그게 아니면 반대편에서 고급 택시를 적극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그들이 심야에 적극적으로 운행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유도해서 이제 날씨가 안 좋은 목금토에 심야 시간대도 공급 승차난이 없도록 해결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의 형태로 해서 해결하고, 그게 가까운 시점에 이제 보여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날씨가 안 좋을 때 승차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진짜 국토부가 저기 약간 겁주려고 달아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요걸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아울러 택시 수급이 미흡하여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 운송 사업 타입 1 등 비택시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 정도까지 가면 요 전에 아마 법인 택시의 리스 이런 것도 본격적인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은 서울 개인택시 조합에게 넘겨졌다. 서울 개인택시 조합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